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시골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 담당 차관은 현지 시간 8일 이란과 원유 거래를 차단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어떤 제재 예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8월 수출이 달러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줄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중국 해관 총선은 8월 수출이 달러화 기준 전년 대비 1% 감소하고 수입은 전년 대비 5.6%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 공식 철회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 의회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홍콩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미 의원들에 의해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이 현지 시간 8일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반선에는 완성차 업체의 차량 4천여 대를 선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사고 선박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주간 기준으로 2% 이상 상승하면서 2,000선에 완전 안착이 됐습니다. 2,009선에서 마감 종가 형성했는데요. 또 코스닥 시장은 3%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630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최근 낙폭이 과대했던 이 IT 종목들과 바이오 종목들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매수해주면서 시장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FOMC 위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나타내면서 시장 안도감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아래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8개월 만에 지준율을 전격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는 ECB 통화 결정 회의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관련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상황 짚고 이번 주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중국이 8개월 만에 지준율을 전격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는데 살펴봅니다. 네, 이번 달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관련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공포가 시장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물가 불안이 소비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나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반전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좋았고요. 우리 증시도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 이상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3%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시장 점차 안정의 분위기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이 이미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런 긍정적인 기운 이번 주에 과연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될 것이냐. 이번 주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간의 휴장이 시장 지금 대기를 하고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만 거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통화 결정에 대한 FOMC를 앞둔 상황 22통화 정책 회의 12일입니다. 우리 시장 끝나고 마지막 우리 시장 끝나고 22통화 정책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런 주요 어떤 관망 상황이 다소간 이번 주 주중 내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일단은 좀 들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연휴가 있기 때문에 휴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조금 좀 나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여놓고 추석 연휴를 넘겨야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아니면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전략이 맞는 것일지 이 고민이 이번 주 월, 화, 수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 같이 지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세 가지죠.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시장 내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나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어떤 주가 상승과 관련된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주 시장 내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완화의 방향 상당 부분 9월 1일 그들 추가 관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상당 부분 긴장 내지는 냉전의 분위기로 치닫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9월 1일, 2일 시장 내 상당 부분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만은 9월 5일, 6일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양상이 대화의 분위기, 대화의 모드로 전환이 되어 가면서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선회해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일단 낙폭과대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게 나오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어갔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번 주는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것들,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재정 확대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통화의 완화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조세의 감면이라는 경기부양책이 있고요. 여기에 각종 산업별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편안한 그리고 상당 부분 그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하는 법제를 완화시키게 되면서 경기 부양책의 핵심 정책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 특히나 지난 주말 지급준비율을 올 1월 달 이후에 8개월 만에 다시금 전격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모습,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에 앞서서 중국은 또 내수부양책이라는 그 가전하향 이구환신이라는 그 정책을 다시금 부활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역시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되는 소비와 관련된 지표, 물가와 관련된 지표, 그리고 구매자 관리와 관련된 그런 구매와 관련된 지표들, 이런 각종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주말에 사실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고요. S&P 500하고 다우는 소폭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는데, 일단 가장 큰 것은 파월 의장의 그 발언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9월 금리 인하 이제 일주일 남았죠. 확신을 주지 않았다라는 다소간의 좀 미온적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평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고용 지표가 조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 근데 여기에는 FOMC로 하여금 9월 17일, 18일이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오히려 명분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그런 부분들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통화의 완화, 지급준비율의 인하라는 점. 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시중에 우리 돈으로 한 150조 원 가량의 시중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점. 그러면 점점 이제 시장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아마도 위안화가 과연 저 추가적인 절하를 더 하게 될 것이냐 안 하게 될 것이냐. 일단 중국 내부적으로 중국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되게 된다라면 그 자국의 환율은 절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최근 들어서 특히나 위안화의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8위안까지도 지금 현재 위협을 하고 있는, 조금 좀 우려감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소위 말하는 위안화가 추가적인 좀 절하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라면 조금 좀 시장 내 오히려 그들의 적극적인 어떤 그 경기 부양책 자체가 부메랑으로 좀 안 좋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좀 3가지 정도 이슈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전이 될 것이냐. 일단 시장 내 알려진 바로는 실무급 회담이 9월 중순, 그리고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상당 부분 좀 진전을 이루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겠죠. 여전히 파월 의장의 미온적인 어떤 그 발언, 미온적인 어떤 그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일단 25bp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시카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 한 90% 정도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중국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을 이번 주 상당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추가 관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협상 진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이번 주, 다음 주.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는 아마도 조금은 좀 과거
장기간의 어떤 그 연휴 기간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좀 편안한 상황으로 추석 연휴를 우리가 좀 보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일단 뭐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왜냐하면 이번 주 22통화정책회의 일단 통화의 완화 쪽으로 스탠스 상당 부분 시장 내 이미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 FOMC 역시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바로 이제 그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급격한 물가와 관련된,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경제 지표에 변화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우리 추석 연휴 기간 그렇게 큰 어떤 그 변동성은 우리에게 제공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글로벌 이벤트들, 경제 지표들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 소비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점. 왜냐하면요, 일단 8일, 내일입니다. 중국에서 8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점. 그리고 11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12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 그리고 12일, 그에 조금 앞서서 유로존에서는 22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바로 기자회견 예정이 되어 있죠. 금리를 다소간 추가적인 인하할 가능성 보여지고요. 양적 완화가 다시금 소위 말하는 채무를 부채를 다시 사는 그런 상황들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주말로 가면서 미국의 이제 그 소매 판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점. 이번 주는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겠다. 물가, 결국은 FOMC 통화 정책하고요, ECB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매우 기본적인 핵심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고용이고요, 하나는 물가라는 점. 각 주요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금융통화위원회랄지, 통화정책회의랄지, 22통화정책회의랄지, 아니면 FOMC랄지, 그들의 중간 정책 목표 두 가지는 고용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 변동성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번 주 20일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다음 주 이 FOMC 회의가 있는 만큼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부양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이 8개월 만에 지준율을 전격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보게 됩니다. 일단 일주를 사이에 놓고 실질적으로 중국 그 전주에는 내수 부양 그리고 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발표를 분명하게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전 하향과 이구 환신, 소위 말하는 내수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그들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그에 이어서 바로 일주일이 지나서 통화 완화가 이제 국채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급 준비율의 인하, 유동성 확대 효과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준율 인하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중 내에 우리 돈으로 150조 원 가량의 유동성이 신규로 공급이 된다라는 점. 1월달 인하한 이후에 8개월 만에 추가적인 인하를 했는데요. 이 부분 중국도 통화 완화 정책을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펼쳤다라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22통화정책회의, 다음 주에는 FOMC가 열린다라는 점.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우리 한은의
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올해는 10월 16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FOMC 금리 인하 그리고 ECB의 통화 완화 이에 이어서 바로 우리 하는 금통위에서도 아마도 어떤 통화의 완화 스탠스 이번에는 조금 좀 액션을 좀 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되고요. 통화 중심의 경기 부양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나 중국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최현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다양한 이제 그 경기 부양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점. 내수 진작이랄지 그 통화의 완화, 지급 준비율의 인하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봐.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수 소비가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 긍정적으로.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 내지는 다소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위안화의 절하 속도가 혹여나 지금 현재보다 조금은 좀 빨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부분 분명히 작용이 된다. 위안화의 절하는 수출 경쟁력의 확대라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유출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수 물가, 소위 말하는 수입 물가의 상승이 급격하게 환율로 인해서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나마 다행인 점. 중국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지금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었죠. 마이너스 0.3%.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는. 그러면 이제 환율, 위안화 환율이 절하가 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구매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 선회를 만들어내고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 수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고리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10월달, 9월 이제 추석이 지나게 되면서 9월 하순으로 갈수록 중국의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10월 1일이 중국 건국 70주년 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 우리가 10월 중국의 이제 사중 전해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 내 어떤 투자 심리를 다시금 만들어냈었던 홍콩의 송환법 폐기, 완전 폐기와 관련된 이슈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상당스러운 어떤 변화 가능성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결국에는 중국 내수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면서 중국 내부적인 어떤 유동성의 공급 이로 인한 위안화의 어떤 절하 양상의 다소간의 조금 더 진행 가능성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내수 소비에 대한 확대, 내수 소비에 대한 관심, 물가에 대한 어떤 안정화 기여 전반적으로 조금 좀 우리가 중국 내수와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들이 중국 내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국 내수 소비주 관심을 가지셔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오히려 긍정적인 나의 투자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이 시장에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조 원이 풀리게 되면서 경기 부양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짚어주셨는데요. 또 글로벌 시장을 움직일 긍정적인 모멘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ECB 통화 결정 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 이제 시장의 관심은 지난주에는 무역 갈등,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완화 쪽에 관심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면 그리고 지지난주는 무역 갈등이 상당 부분 긴박하게 돌아가는 왜냐면 9월 1일 추가 관세 부과 때문에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 근데 점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대화의 기조로
변해가면서 그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제 양적 완화를 상당 부분 현실화, 다시금 재현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22통화정책회의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관심이 쏠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12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22통화정책회의 FOMC 다음 주 17일, 18일 우리나라 금통위 10월 16일로 지금 결정이 되어서 지금 줄줄이 그 주요국 통화의 완화 기조가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번 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22통화정책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지난달 회의 때 이미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 매입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나 나타날지 그에 대한 계산 근거를 분주하게 마련해 놓았다라는 부분. 아마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 이거겠죠. 금리 인하도 실행을 하고 자산 매입도 실행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 어떤 그 방법을 시장에 그대로 펼쳐나가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게 된다라는 점. 일단 20일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금 금리의 인하 그리고 신규 매입 채권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서 어떤 그 양적 완화 단행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 이게 또 바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로존도 양적 완화, 이제 FOMC로 하여금 부담감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면서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그런 어떤 현상 내지는 시장 내 투자 심리 형성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의 어떤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이를 놓고 이제 그 금리 지금 금리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걸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100%가 논의가 되고 있고 25bp 인하가 한 90% 정도 추가로 그 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60% 정도 지금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들의 중간 정책 목표, 고용이라는 부분과 물가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 물가 이번 주 11일 미국에서 이번 주 11일 날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에 있고요. 12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다음 주 17일, 18일 양일간 열릴 FOMC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과연 어떤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지 집계가 되는지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불안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디의 공포가 시장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물가 불안이 소비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제가 이제 좀 성급한 것은 아닌가라는 섣부른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우리 시장은 아래 공포다라는 이야기는 다들 리세션에 대한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근데 이제 그 디의 공포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물가가 상승, 지속적인, 안정적인 대다수의 국가가 한 2% 내외의 그 물가 상승률을 기대를 하고 물가 상승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FOMC가 그들이 실질적으로 설정한 중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가 되겠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 부분 통화에 대한 이야기,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금리도 결정이 되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물가 불안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 중국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0.3% 하락하는 그런 모습.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04% 하락하는 그런 모습. 물가가 하락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거나 아니면 소비가 둔화가 돼서 수요가 부진해서 수요가 없기에 싸게라도 팔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그래도 조금은 좀 감내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생산을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근데 수요가 부진을 하다라면 이 부분은 생산을 여기서도 이제 수요가 부진하면 당연히 생산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텐데 그 생산에 대한 조정은 전반적인 소비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고용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투자의 부족으로 투자의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 수요의 부진이 물가의 하락을 만들었다라면 이는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연결이 안 되게 하려는 그런 통화 당국, 정부 당국의 노력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사실상 지금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 생산자 물가 지수의 0.3% 하락과 소비자 물가 지수의 0.04%의 하락을 놓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 때문이다라고 사실상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평가는 지금 현재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과연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만 인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계속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것인가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재정의 확대라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통화의 완화라는 경기 부양책, 조세의 감면이라는 경기부양책, 그리고 규제의 완화라는 간접적인 경기부양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우리나라 조세 감면은 아니죠. 통화 완화는 다소간 좀 완화적인 스탠스이긴 합니다만은 결정적인 한 방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규제 완화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일한 것. 보시면 재정 확대라는 그런 쪽에 특히나 뭐 그 IT 장비라든지 IT 소재라는 쪽에 R&D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정부 주도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재정의 확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정부 주도 재정 확대와 관련된 어떤 그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조금 좀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련 주들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이 부류에는 IT 장비, IT 소재,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있다라는 점. 그 관련 주들 중에서 우리 시장의 포트폴리오 조심스럽게 좀 균형 맞추 가시면서 좀 비중을 높여 가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IT 장비 소재주 그리고 R&D에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 조금 좀 뭐 편안한 시장 대응을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면서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추석 연휴라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데 이 전과 후 아마도 크게 시장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쪽에 상당 부분 무게중심이 기울어지게 되면서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여기에
한 가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스탠스가 그 방향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일단은 뭐 대화의 모드가 진행이 되면서 긍정적인 화해 모드 분위기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 모르죠. 우리가 추석 기간 휴일 집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 미국 백악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 부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을 버티고 있는,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버팀목은 주요국의 통화 완화에 대한 스탠스다라는 점, 통화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추석 전, 추석 후 크게 다르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변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속해서 그럼 관심의 수준은 어느 쪽으로 갖고 가야 될 것이냐. 경기 부양, 통화 완화가 된다라면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그리고 고 PER,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보시면서요. 정부 주도, 그러니까 IT 쪽에 대한 관심 분명히 우리가 가져가도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 IT는 통상 네트워크 장비, 소재,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그 뭐 인공지능이랄지 5G 네트워크랄지 빅데이터랄지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얘기하면 DNA 관련주가 되겠죠. DNA 관련주에 대한 관심 역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큰 그림에서 일단 지금 정리를 해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D에 대한 공포, 그리고 R에 대한 공포, 이 부분도 역시 시장 내에 계속 잔존할 가능성이,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되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경제 지표에는 결국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경제 지표에는 결국은 물가 지표가 아마도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물가 지표, 중국에서는 내일 CPI, PPI,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 바로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된다라는 점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의 재정 확대 수혜주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도,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남부와 충북 지역에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경기 남부와 경상 남부 지역에는 밤부터 비가 오다가 내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춘천은 27도로 중부지방으로는 28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대전은 26도, 광주는 28도, 부산은 29도까지 올라 남부지방으로도 29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환절기에다가 태풍에 비까지 내리면서 변동성이 심한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항상 감기 몸살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강원 남부를 포함한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에는 새벽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와 함께 수원의 경우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인천과 수원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역시 흐리겠고 울진의 경우 29도를 기록하며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전주, 제주 지역으로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으로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특히 남해의 경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에 계신 분들은 항해나 조업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이어 수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 당일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